안녕하십니까. 청소업체 더하다입니다. 영상의 주제는 이제 더하다 3기 청소 창업 교육에 대해서 카테고리별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우선은 청소 창업이든 다른 어떤 창업이든 어떤 교육을 받으실 때는 교육을 하시는 분의 이제 태도나 이제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지만 교육을 받으시는 분의 태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소 창업이든 다른 어떤 창업 교육을 받으실 때는 좀 절실하고 열정적이고 이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태도로 임하시면 청소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좀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청소 창업 카테고리 첫 번째를 보면 청소 업체의 시작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브랜딩인데, 브랜딩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업체명이 더하다이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무슨 청소, 무슨 클린 이런 식으로 상호에 업종이 들어가 있는 이제 브랜드가 굉장히 많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해오셨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브랜드를 만드시고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이제 청소 업종이다 보니까 제 업종은 청소업이지만 제 상호는 제 업체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에 업종을 넣지 않는 그런 브랜딩이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이제 브랜딩을 하는 과정들을 조금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청소 창업 교육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둡니다. 그러니까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청소의 영업에 대한 게 한 80%의 비중을 가지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요런 이제 예쁜 찻잔을 판매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찻잔이 뭐 기능성이 있어서 뭐 떨어뜨렸을 때 깨지지 않는다거나 뭐 겉에 뭐 세라믹 표면 처리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동원을 해서 고객님이 이 제품을 꼭 필요로 하고 구입을 할 수 있게끔 눈으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청소 같은 경우는 청소 결과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청소 후에 청소가 잘 됐고 잘 안 됐고를 청소 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과 상담을 할 때 제 말에 따라서 청소 결과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고객님이 머리로 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뭐 더하다한테 청소를 맡기면 뭐 이렇게 우리 매장이 또 우리 사무실이 이런 식으로 깨끗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만 오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업에 대해서 뭐 전문적인 이제 단어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고객님이 꼭 필요한 부분을 잘 캐치를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청소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업체 시작이란 카테고리 안에서는 브랜딩도 있고 영업에 대한 이제 방법을 이제 실습을 합니다. 실습 같은 경우는 우선은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영업을 하기보다는 우선 제가 어떻게 영업을 하고 어떤 식의 말투로 고객님과 상담을 하는지를 교육생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리면 이제 일정 시간 동안 자기가 이제 대사를 준비하고 어떤 상황별의 어떤 애드리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연습을 하고 한 2주 정도 뒤에 저랑 1대1로 실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정말 잘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방문 영업을 하고 고객님하고 만나서 상담을 할 때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우리 교육생분들이 제 앞에서 이제 떨지 않고 잘 영업을 하실 정도가 된다고 하면 뭐 밖에 나가서
이제 영업을 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유리창 청소입니다. 유리창 청소는 제일 힘든 청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청소업을 하면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배워야 되죠. 그래서 유리창 청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케징 하는 방법, 폴대를 사용하는 방법, 좀 더 나가서는 뭐 고압 세척기로 간판이나 어닝을 청소하는 방법, 또 퓨어워터를 이용을 해서 좀 높은 층의 유리창을 닦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요. 오염별, 세제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오염을 제거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청소 전문가이기 때문에 청소 장비를 다루는 모습들이 전문가스러워야 되거든요. 너무 초보티가 나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전문 업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청소하는 방법들에서 자세도 좀 잡아드리고 장비를 좀 편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합니다. 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돌돌이입니다. 돌돌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는데 이제 마루 광택기 또는 바닥 연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1마력에서 2마력은 마루 광택기라고 해서 구분을 하고 2.5마력부터 3마력 이상은 이제 바닥 연막이라고 따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돌돌이를 하면 좋은 점이 이제 왁스 코팅을 할 수가 있고요. 카펫 청소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콩자갈 청소를 할 수가 있고, 이제 뭐 주방에 석재 타일 청소, 뭐 화장실 바닥 청소도 가능하고 굉장히 광범위한 곳에서 사용이 됩니다. 돌돌이는. 그리고 청소 업체를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꼭 필수적으로 돌돌이는 하셔야 이제 유리창 청소 영업을 갔을 때나 사무실 영업을 하러 갔을 때나 이제 연계로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돌돌이를 꼭 하셔야 됩니다. 돌돌이 같은 경우는 세제를 사용하고 왁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여기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돌돌이를 전문가스럽게 다 누구나 하실 수 있도록 마스터를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카테고리는 배수펌프 청소입니다. 배수펌프 청소 같은 경우는 아직 네이버에 검색량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배수펌프 청소를 요청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수펌프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카페, 뭐 음식점, PC방 이런 상업 공간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배수펌프를 설치하는 이유는 이제 싱크대가 하수구가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 하수구가 없고 다른 쪽에 하수구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다 싱크대를 설치하고 배수펌프를 설치를 해서 이쪽에 하수구에 물을 흘려보내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인테리어가 많이 발달이 되고 구조상 이제 싱크대의 위치를 변동을 해야 되는 곳은 거의 한 90%는 배수펌프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장 초입이기 때문에 이제 배워두시면 이제 영업을 할 때도 매장에 유리창 영업을 하러 갈 때도 유리창 청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바닥에 이제 뭐 재질에 따라서 돌돌이 청소하는 영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배수펌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배수펌프 청소에 대한 영업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배수펌프 청소는 아직은 우리나라의 청소에 대한 인식이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배수펌프를 설치하시는 분, 그리고 그 배관을 설치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는 청소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는 청소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물의 오염을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업종들보다는 저희가 최고의 퀄리티를 낼 수가 있고 가장 잘 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수펌프 청소를 청소업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고요. 뭐 전 과정을 지금 영상에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배수펌프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배수펌프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를 할 때 배수펌프를 분리를 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배관에 고정이 되어 있으면 배수펌프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안에서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배수펌프에 따라서 배관을 자르고 배관을 연결할 수 있는 부품을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배수펌프 청소랑 배수펌프 이제 배관 이렇게 두 가지를 교육을 해서 어느 현장에 가서든 배수펌프 청소를 할 수 있게끔 제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에 이제 배수펌프 청소 검색을 하시면 저희 더하다 업체가 이제 지식 스니펫이라는 정보 공유란에 이제 등재가 돼 있죠. 그래서 배수펌프 청소는 제가 제일 잘하고요. 또 국내에서 최초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현장 교육이라고 써놓은 것들은 요건 이제 시간이 교육 과정 이후에 제가 이제 단톡방을 따로 운영을 하는데 그 단톡방 안에서 뭐 왁스 코팅을 한다거나 사무실 전기 청소 전에 대청소를 할 때라든지 그 배수펌프 청소를 할 때라든지 화장실 청소를 할 때라든지 유리창 청소를 할 때라든지 그런 이제 제 현장들을 단톡방에 이제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일정이나 시간이 맞는 분들은 현장에 와서 한두 번 정도는 볼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 창업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죠.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직접 주셔서 어떤 이제 교육을 받았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 커뮤니티 같은 곳을 통해서 뭐 업체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청소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잘 된다고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월에 얼마를 벌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안 해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준비를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영업을 하고 나를 많이 알리다 보면 어떤 운때가 따라서 이제 한 번에 뭐 수익이 매출이 증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좀 일이 없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감히 정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청소 창업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월 얼마를 벌 수 있다라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받고 나서 그 사람의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타 업체가 어떻게 했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로 얘기를 드리면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을 이렇게 단톡방에 모아놓고 어디에 무슨 뭐 입주 청소라든지 여러 청소가 있는 것을 단톡방에 오더를 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교육생들이 각 지역에 맞는 교육생들이 뭐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들고 수수료를 주고 가서 이제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교육하고 교육생들을 모아놓고 그 안에서도 경쟁을 만들고 그 안에서 수수료를 또 받고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받는 분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는 절실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드려요. 청소 창업을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뭐 월 얼마 벌 수 있다, 뭐 연 매출 뭐 얼마를 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절대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대부분들이 그런 계산을 해요. 내가 이거 해서 이만큼 벌면 뭘 하고 이만큼 벌면 뭘 하고, 다 내가 수익이 많았을 때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내가 이거를 해서 수익이 안 났을 때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들을 보통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청소 창업 교육을 모집을 할 때도 멘탈이 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좀 전투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먹고 살려면. 그렇기 때문에 쓸소리도 저는 마다하지 않고요. 뭐 저랑 어떤 이제 뭐 영업을 가기로 하거나 이런 스케줄을 저랑 공유를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진짜 전화해서 굉장히 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탈이 강하신 분들만 교육생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 창업을 하시고 앞으로 운영을 하실 때 내가 영업을 뭐 3달 동안 했는데 일이 안 들어왔을 때, 또는 월 매출을 내가 300만 원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300만 원을 못 벌 때, 내가 그 300만 원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어떤 알바든 일당을 가든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청소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어떻게 내가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먼저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 창업을 받으실 때는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배우는지도 중요하지만 배우고자 하시는 분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육 일정 같은 경우는 제가 10월부터 11월까지 이제 2달간 진행을 하는데 10월 12일 날 1차 교육을 하고요. 아침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예정 시간은 오후 4시까지라고 정해져 있지만 상황에 따라 길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그날 교육생분들이 그날 교육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대 이제 물어볼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더 남아서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저는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10월 26일 토요일 날 2차가 있고 11월 9일 토요일 날 3차가 있고 11월 23일 4차가 있습니다. 2주 간격으로 교육 일정을 잡은 이유는, 만약에 첫 번째 1차 수업을 하면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영업적인 걸 얘기하면 2주 동안 내가 어떤 대사를 하고 어떤 영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2주 후에 2차 교육 때 와서 이제 제 앞에서 한번 연습도 해보고, 또 2주 동안 해보시면서 안 되는 것들을 저한테 여쭤보면 됩니다. 근데 이 교육을 뭐 한 달 내내 하거나 일주일 내내 하거나 일정을 어떻게 잡느냐가 좀 중요하기도 한데, 쭉 이어져서 교육을 하면 좋기는 한데, 제가 교육을 해보니 청소에 대해서 알아야지 저한테 질문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 질문들이 없거든요. 물어보질 않아요. 왜? 모르니까 물어보질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기간을 둔 겁니다. 첫 번째 교육을 하고 돌아가셔서 2주 동안 제 교육에 대해서 연습하고 고민하고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2차 교육 때 와서 그걸 또 해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배수펌프 청소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제가 TO를 정한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인천 지역에 뭐 4팀, 경기 지역에 뭐 5팀, 강원 지역에 뭐 3팀, 이런 식으로 제가 구분을 지어 놨는데, 그거는 만약에 이번 기수의 경기권 쪽에 배수펌프 청소 교육을 받는 분이 5팀이다. 그러면 앞으로는 경기 쪽에 배수펌프 청소 지원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저도 교육을 하면 수익이 생기는 건 맞아요. 그거는 부정을 하지 않겠지만
우리 교육생 그 경기권 지역 5팀이 있으면 그 5팀만으로도 경기권은 어느 정도 청소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교육비를 버는 목적으로만 계속 수업 교육을 진행을 하면 교육생분들이 계속 많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교육생분들끼리도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더하다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끼리는 경쟁을 하는 구조가 아닌 서로 상생하는 구조를 저는 지향을 하기 때문에 그 각 지역별로 TO가 마감이 되면 더 이상 교육을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저 말고도 배수펌프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그거에 대한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더하다에서는 그렇게 좀 교육을 할 거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집은 9월 말까지니까 약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많이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신청하겠습니다 해서 무조건 제가 네 알겠습니다 입금하세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자라든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우선 저랑 상담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아무나 또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통화를 해보고 이 사람이 어떤 의지가 있고 좀 열정적으로 하실 분인지를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대화만 해봐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받지는 않습니다. 그게 저한테도 좋지 않고요. 우리 같이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 분들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10명의 교육생이 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좀 태도 자체가 교육비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태도 자체가 뭐 시큰둥하고 이거 해보세요라고 하면 뭐 안 해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일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교육생분들이 되게 좀 뭐 뻘쭘해 하세요. 네. 그리고 단톡방에서도 다 뭐 물어볼 거 물어보고 서로 응원해주고 뭐 견적 갈 때 영어 갈 때 응원도 해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뭐 교육비를 받아서 수익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우리 교육생분들의 피해를 주기 때문에 과감하게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동안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청소 창업을 좀 잘 하시는 분한테 교육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창업을 하고 싶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